이번에는 부사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 부분은 사실 전적으로 수식 거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작을 한다면 잘 모르겠거나 헷갈리면 굳이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해석을 할 때에는 그만큼 가장 함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부사의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문장에서 자주 보는 대표적인 부사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기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유닛 26을 보면은 부사의 종류와 형태가 나와 있죠. 부사의 종류를 이렇게 많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을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보면 사실 이거 구분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첫 번째 단순 부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전에 나오는 한 단어짜리 부사들, 아무것도 수반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부사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문 부사. 의문사는 크게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때와 장소와 이유와 방법을 가리키는 요 네 가지는 부사에 해당되는 그런 의문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관계사 할 때 관계 부사도 배웠죠. 그래서 when, where, why, how인데 that도 대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계사 할 때 같이 배우는 부분 복합관계부사 ever이 붙은 부분이죠. whenever, wherever, however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형용사를 부사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ly 붙이는 거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우리 이 부분 중학교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었죠. 명사에 ly 붙으면 형용사가 되고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이런 개념까지 했었는데 여기 만드는 방법 또 혹시 헷갈린다면 문제 풀 때는 한번 보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혹시 또 까먹었던 게 있다면 주의를 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고 ly를 붙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의미의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의 부사가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close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도 되고 가까이라는 부사도 되는데 ly를 붙이면 전혀 다른 뜻으로 주의 깊게, 세심하게 이런 뜻이 됩니다. hard는 열심히 하는 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열심히라는 부사도 되는데 이게 중요하죠. hard, ly 붙은 hardly는 전혀 다른 뜻으로 거의 뭐뭐 않는 의 뜻이 된다. high도 마찬가지로 높은, 높이 둘 다 되고 highly 하면 전혀 다른 뜻으로 매우, 높이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deep도 마찬가지예요. deep도 깊은, 깊게, 깊이 라는 형용사 부사 둘 다 가능. 그리고 deeply 하면 매우 아주 심심한 사과를 전합니다. 뭐 이런 식의 예문이 있죠. 마음 깊이 이런 의미가 됩니다. late 마찬가지로 늦은, 늦게 다 되고 lately가 되면 최근에 라는 의미가 되죠. most도 가장 많은, 가장 많이 mostly는 대체로 near, 가까운, 가까이 nearly는 거의 라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도 많이 쓰이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유닛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닛 27에서는 대표적인 부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부사들은 없겠지만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부사들이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 그 차이점을 구분하려고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ago, before, since가 나오는데 ago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얼마 전에 라는 뜻이고 기간 ago 형태 예를 들어서 an hour ago 이런 식으로 쓰이죠.
여기에서 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항상 과거 시제와만 쓰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제 관련해서 이제 과거 시제랑 쓰이냐 현재 완료랑 쓰이냐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시점이냐 기간이냐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고 같은 경우에는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랑 쓰일 수 없고 무조건 과거 시제랑만 쓰여야 합니다. before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기준으로 하여 얼마 전에 라는 뜻으로 기간 before, 예를 들어서 10 years before 이런 형태로 쓰이고 주로 과거 완료 시제와 쓰인다. 과거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할 때에는 무조건 과거보다 더 전에 라는 의미니까 과거 완료 시제랑 쓰인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before이라고 쓰였다면 현재를 기준으로 before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랑 쓰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간 플러스 before의 형태면 과거 완료 시제랑 주로 쓰인다는 것. 그래서 10 years before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This spring I left the company which I had joined 10 years before. 내가 10년 전에 입사했었던 그 회사를 이번 봄에 나는 떠났다. 그러니까 떠난 시점보다 더 10년 전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이렇게 had joined 10 years before 이렇게 항상 세트로 기억을 해두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간을 나타내는 말 없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현재 완료나 과거 시제도 가능하다. since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특정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로는 현재 완료 혹은 시기에 따라서는 끝나는 시점이 있다면 과거 완료,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인다는 것. 그래서 he walked out of his office yesterday 까지가 일단 문장 하나 끝난 거고 and nobody has seen him since 시작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yesterday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ever과 once가 나옵니다. ever 같은 경우에는 사실 have you ever been to Europe? 이런 현재 완료 문장에서 많이 쓰이는데 사실 ever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딱 한 단어만 떼놓고 보면 뜻을 얘기하기 어려운 좀 난감한 그런 부사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 언젠가 라는 뜻으로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완료나 과거 시제랑 함께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형태는 주로 현재 완료죠. Have you ever seen a panda? Nobody ever climbed Mountain Halla while I was in 제주도. 내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 아무도 한라산을 오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전혀 뭐뭐 않다 라고 할 때에는 부정문과 같이 쓰일 수 있다. 그래서 I won't ever forget hearing the pianist play Mozart. Nobody ever comes to 이렇게 항상 부정어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 부정어구가 있으면 전혀 뭐뭐 아니다. Ever come to this part of the country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세 번째로 비교급이나 최상급 뒤에서 강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This is the saddest movie. 이것은 가장 슬픈 영화입니다. I have ever seen. 여기에서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슬픈 영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I studied English harder than ever. 나는 언제보다도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다. She was as great a scientist as ever lived.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는 구문에서 강조하는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도대체의 뜻으로 의문문 속에서 의문사를 강조한다. Whoever can it be?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강조할 때 쓸 수 있다. 의문문에서 Whatever do you mean by that?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다섯 번째, if절에서 언젠가, 언제든의 뜻으로 쓸 수도 있다. Call me if you ever see him. 언젠가 본다면 나한테 알려줘. If you ever come to London. 만약에 런던에 올 일이 있다면 visit my house. 우리 집을 방문해줘. 이런 식으로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once가 나오는데 once는 횟수를 나타낼 때 이전에 한 번이라는 의미를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장의 끝에 온다. I've been to 광주 once 이러면 한 번 가봤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한때 예를 들어서 once upon a time처럼 이야기 시작할 때 한때라는 뜻으로 문장 처음이나 중간에 올 수 있다. Once there lived a farmer 하면 한때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once는 만약에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오는 접속사 역할로 쓰인다면 이번 챕터에서는 부사 부분이기 때문에 부사 역할의 뜻밖에 없지만 once가 접속사 역할로 쓴다면 뭐뭐 하자마자 접속사로 쓰여서 뒤에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오는 저를 데리고 오는 형태로 쓰인다면 뭐뭐 하자마자의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타동사 플러스 부사 형태와 그 목적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동사 구 혹은 두 단어로 이어졌다라고 해서 이어동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put off, turn on, turn off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쪼개보면 타동사 플러스 요 뒤에 전치사처럼 생긴 얘를 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타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하는데 꼭 완전 전치사처럼 생긴 애들이 여기 있죠. 이런 경우에는 타동사 부사 그러니까 요게 같이 turn off the light 이런 식으로 오거나 혹은 turn the light off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끝에 올 수도 있고 가운데도 올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둘 다 가능하지만 만약에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요 형태만 가능하다는 거 목적어가 가운데에 끼어 있는 요 형태만 가능하다는 거 우리 중학교 때에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turn on the light turn the light on turn on it turn it on 이렇게 두고 본다면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때에는 둘 다 가능 만약에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가운데에 끼어있는 형태만 가능하기 때문에 turn it on만 가능하다는 거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밑에도 같은 예시들이 나오는데 CF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가 나옵니다. He looked at the dog. 이런 경우에는 요 형태를 요 타동사 플러스 부사와는 조금 다르게 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목적어 비스무리한 걸 써주고 싶으면 써주는 전치사. 그래서 얘네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turn on 요런 애들은 요게 하나의 동사 구라고 보는데 look at 요런 애들은 look이 동사 at the dog 요 부분이 전치사 구 요렇게 쪼개는 부분이 다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요런 동사 구 같은 경우에는 turn이 혼자 쓰였을 때는 돌다라는 뜻밖에 없죠. 그런데 turn과 on이 반드시 붙어서 써야지만 켜다 라는 뜻이 돼요. 이런 식으로 동사랑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붙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때 그때에는 타동사 플러스 부사 형태의 동사 구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look at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인데 뭘 보는지 써주고 싶어서 뒤에 추가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look이 혼자 봐도 보다 look at the dog라고 봐도 보다 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 보면 네 번째 포인트로는 just와 now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 때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고 그 다음 넘어가면 already, yet, still이 나오죠. 첫 번째로 already는 이미, 벌써라는 뜻으로 주로 긍정문에 쓰인다. 그리고 의문문에 쓰일 때에도 주로 긍정의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때 그리고 놀람을 나타낼 때 그래서 She has already waited for half an hour. 그녀는 30분이나 벌써 기다렸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의문문으로 쓰일 때에도 Have you finished the homework already? 라고 물어보면은 끝낸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벌써 끝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의 답을 기대하거나 놀라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yet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에서는 이미, 벌써 라고 already랑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주로 부정문에서, 평서문에서는 부정문에서 쓰여서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as he finished the work yet? 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끝냈니? 라고 약간 긍정의 답을 기대하는 already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I haven't done it yet. 부정문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still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라는 뜻으로 이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상관없이 다 쓰일 수 있습니다. He's still at work. 아직 일을 하고 있다. Are you still in the restroom? 아직도 화장실에 있니? My son still hasn't come yet. 부정문에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어보다 앞에 온다. 그래서 hasn't보다 앞에 온다는 것인데 뭐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로, 우리가 영작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포인트에서는 only, to, else 등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only는 위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대명사나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그 명사나 대명사 앞이나 뒤에, 그래서 only he 혹은 he only could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나 절을 수식할 때에는 그 직전에, 그래서 he stayed there only for a day. 여기에서는 for a day라는 전치사 구를 수식하는데 바로 직전에서 꾸며주는 거죠. I was ignored only because I was too young. 여기에서도 절, 부사절을 only가 앞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to나 either는 to는 긍정문에 either은 부정문에 쓰인다. So she likes music and I like music too. 이렇게 If you can't agree with him, I can't either. 이렇게 긍정과 부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else는 그 밖에, 달리라는 의미로 복합 부정 대명사.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은 걸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not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someone, something 하면 지칭하는 대상이 딱히 없는 명사죠. 그래서 이렇게 띵, one, body 이런 거 붙는 걸 복합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나 부정 대명사, 의문사 뒤에 온다. Did you see anyone else? 여기에서 요 복합 부정 대명사 anyone else 뒤에 what else, where else 이런 식으로 의문사 뒤에 쓰일 수 있다. even, 무엇조차 라는 의미로 강조하고자 하는 말 앞에 온다. 이 부분은 예문을 생략하고 그 다음 요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시험범위 나올 때마다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울 수 있는 부분 much, far, a lot, even, still 이런 표현들은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very는 안 된다. 요거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much, far, a lot, the very 이런 표현들은 최상급을 강조할 수 있다.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포인트로 very와 much가 나옵니다.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만 살짝씩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very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수식한다. 사실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것인데 똑같은 말인데 한 번 더 적어보자면 very는 원급은 수식하지만 비교급은 수식할 수 없다. 요거 다시 한번 적어두고 그 다음 CF 문장 한번 보면 She wore her very best dress 이런 경우에는 또 최상급도 꾸며줄 수 있죠. 그래서 very는 원급과 최상급은 꾸며줄 수 있지만 비교급만 못 꾸며준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현재분사를 수식한다. 현재분사도 형용사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사가 꾸며줄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much는 동사를 수식한다. 그리고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를 수식한다. 서술적 용법은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 중에서 보어로 쓰인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보어로 쓰인 형용사. 명사 바로 앞뒤에서 꾸며주는 용법이 한정적 용법, 그리고 보어 자리에서 쓰여지는 형용사가 서술적 용법. 그래서 she is 한 다음에 보어 자리에 오는 afraid라는 형용사를 much가 꾸며주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I'm much aware of it. 그리고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수식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분사를 수식한다. 여기 CF만 한번 보면
tired, pleased, surprised, disappointed 등과 같이 형용사화된 과거분사, 그러니까 형용사로 더 잘 인식하는, 더 자주 쓰이는 그런 과거분사는 very로 수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한 과거분사가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 우리가 아까 서술적 용법 얘기했었는데 한정적 용법은 명사 바로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죠. 쓸 때에는 much 대신 very를 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 very냐 much냐의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 풀 때만 한번 간단하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포인트는 so, neither, hardly와 같은 준부정어구를 포함한 부사구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다음에 so 동사 주어 하면 so 동사 주어 요 형태면 나도 그래 라고 긍정문으로 동감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am a teacher 이라고 했는데 나도 그래 라고 할 때 동사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so am I 라고 표현해주면 나도 티처야. I can play basketball well. So can she.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를 써서 그럼 그녀도 바스켓볼 잘해. I like coffee. like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두 동사 써서 so do I 하면 나도 좋아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부정의 말을 동감할 때, 그러니까 나도 안 그래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neither이나 nor 그리고 동사 주어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I am not slim 이라고 하면은 not 부정어구가 있죠. 나도 안 슬림해 라고 하고 싶으면 neither 혹은 nor is h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표시를 비동사의 동그라미를 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고 I can't sing this song 이라고 할 때 나도 이 노래 못 불러 라고 하면 neither nor can I don't like coffee 라고 하면 나도 안 좋아해 라고 하고 싶을 때에는 neither nor do I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 세 번째, 네 번째는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표현은 우리가 준부정어라고 하죠. not이나 never는 아니지만 거의 부정어구의 의미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해석할 때 매우 중요. 이걸 놓치면 긍정문으로 해석하면 완전 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